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MCU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압도적인 스케일의 전투가 아닐까요? 멀티버스를 비롯해 셀레스티얼이라는 신적 존재까지 등장하면서 수많은 히어로와 빌런들이 등장하는 대규모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하나를 파괴하는 것부터 행성과 은하를 지키는 것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전투가 가장 스케일이 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U의 역사적인 첫 번째 대규모 이벤트, 뉴욕 전투입니다. 어벤져스 6명이 로키와 치타우리로부터 뉴욕을 방어하는 전투였는데요. 고층 건물이 많은 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형적으로 불리한 장소였으며 비행이 가능한 아이언맨과 토르, 초인적인 점프가 가능한 헐크의 활약이 돋보였던 전투였습니다. 또한 캡틴이 처음으로 참모 역할을 맡으면서 리더로 활약했던 순간이었죠. 팀워크라는 것이 처음 발휘되었던 순간이었으며 아이언맨이 핵미사일을 치타우리 함선에 던지는 것으로 끝없이 몰려드는 적들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뉴욕이라는 곳이 앞으로 등장할 스케일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라는 점과 두 개의 스톤이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끝난 사건이라는 점을 볼 때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두 개의 스톤을 입수하는 것으로 꽤나 가성비가 좋았던 전투였습니다. 울트론을 전멸시킨 소코비아 도시 전투입니다. 소코비아 도시를 공중에 추락시키는 것으로 지구를 날려먹을 뻔했으나 비전이 울트론을 해킹해 증식을 막으면서 급 스케일이 쪼그라들면서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맵 자체가 공중에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공중에서 비브라늄 코어를 파괴하여 위기를 모면했지만 핵미사일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비행 가능한 아이언맨과 워머신, 쉴드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완다와 피에트로가 합류하면서 지대한 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피에트로가 사망했지만 비전과 완다, 팔콘, 워머신이 합류하게 되었으며 추가 보상으로 소코비아 협정이 주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피니티 스톤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잔다르 전투입니다. 파워스톤을 입수한 로난이 잔다르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무려 전함을 끌고 내려왔으며 잔다르 행성의 노바 부대를 비롯해 욘드가 이끄는 라바저스 부대까지 동원하여 MCU 최초로 역대급 스케일의 공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바 부대가 로난의 함선을 막아내는 장면은 지금 봐도 명장면이었죠. 로난의 함선까지 추락시키며 급한 불은 껐지만 파워스톤으로 도핑하여 살아남은 로난이 잔다르를 파괴하려는 순간 스타로드의 댄스가 로난의 멘탈을 흔들면서 파워스톤을 빼앗아 로난을 처치하게 됩니다. 이후 전투의 승리한 보상으로 파워스톤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로난이 파워스톤을 사용했던 것인지 TVA에 잡혀 보이드로 추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와디프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만일 좀비가 되었더라면 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인피니티 워의 타임라인과 동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타노스가 손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며 좀비가 되어도 능력을 사용하는 특성상 핑거 스냅을 통해 전 우주를 좀비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어벤져스를 비롯해 닥터 스트레인지와 완다까지 내노라 하는 강자들이 모두 좀비가 된 상황에서 겨우 스파이더맨과 트찰라 두 명이서 이를 막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마인드스톤의 파장이 좀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의 여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타노스와의 전투는 생략되었지만 이미 지구의 99%가 좀비가 되었다는 점과 영화를 통해 인피니티 스톤의 위력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히어로들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는 행성 단위가 파괴되는 전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최강자 토르와 헐크, 로키가 모였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아스가르드 탈환전입니다. 당시 아스가르드가 헬라에게 무한대의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맵발이 심하게 불리한 전투였으며 아스가르드 부대의 전멸은 물론 백성까지 인질에 붙잡히는 등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행성이 순식간에 초토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수르트를 소환하여 행성까지 터뜨리는 식으로 다른 존재의 힘을 빌려 전투를 끝내는 애매모호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보상으로 테서렉트를 얻게 되었지만 곧바로 타노스에게 빼앗기면서 역시나 암울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행성에 이어서 차원 단위로 넘어가 볼까요? MCU 최초로 신적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다크 디멘션 전투입니다. 일단 다크 디멘션이라는 장소가 물리 공격 따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맵이었기 때문에 타임스톤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딱히 내세울 만한 공격이 없는 상태였으며 스트레인지의 인내심이 얼마나 버티는지에 따라 협상 여부가 결정되는 전투였습니다. 다행히 협상을 맺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으로 유일하게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결말을 맺었는데요. 다크 디멘션이라는 엄청난 차원과 인피니티 스톤이 싸운 전투였지만 비교적 등장한 인물의 수나 맵 크기는 작은 편이었으며 도르마무가 삼켰다 뱉은 크기가 겨우 홍콩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위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딱히 전투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편이지만 티아무트의 탄생을 막지 못할 경우 지구가 터져버리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던 이터널스입니다. 마카리의 능력으로 이머전스 지점을 찾는 것은 쉬운 편이었지만 셀레스티어를 지지하는 이카리스를 막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으며 테나와 마카리, 파스토스까지 쓰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르시의 애절한 눈빛이 없었다면 그대로 지구는 망할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현타가 찾아온 이카리스가 자리를 뜨면서 티아무트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구름까지 뚫고 나온 티아무트의 손가락과 머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숨막히는 스케일이었죠. 티아무트를 저지하고 세르시 몸에 남아있던 유니마인드 에너지는 스프라이트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구름을 뚫고 아리셴의 얼빡샷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된 스프라이트는 마셔봤을 MCU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 중 한 명이 다크 엘프의 말레키스와 토르가 싸웠던 그리니치 전투입니다. 컨버전스가 발생되는 때를 노려 리얼리티 스톤을 이용해 9개 행성을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엄청난 계획을 품고 있었으며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그드라실 전체가 다크 엘프의 손에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아스가르드 왕국이 침공당했으며 프리가까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토르와 로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스톤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말레키스는 그리니치에서 리얼리티 스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토르 역시 전세에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죄인의 중력 제어 장치가 말레키스의 사지를 다른 행성으로 보내버리면서 결국 다크 엘프 종족은 전멸되고 말았는데요. 마이티 토르의 진가는 이때부터 발휘된 게 아닐까요? 말레키스의 허무한 연출과는 달리 무려 9개 행성을 노린 엄청난 스케일이었는데요. 이후 리얼리티 스톤을 입수한 뒤 콜렉터에게 보관하게 됩니다. 인피니티 워가 일어나기 전 가장 큰 스케일이었던 에고와 가오겔의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일어난 장소는 에고의 행성이었지만 스타로드의 힘을 이용해 잔다르와 지구, 크리 행성을 비롯한 여러 행성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침공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발휘했습니다. 셀레스티얼의 진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다만 에고 역시 은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스타로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자신의 행성이었던 만큼 전력을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투에서 에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그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은 체구를 이용해 행성 내액으로 들어간 다음 에고의 뇌에 폭탄을 심어 파괴하는 맹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에고의 시종이었던 멘티스가 가오겔 멤버로 합류되며 멤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메인 유니버스에서는 가오겔에 패배했지만 와디프에서는 피터를 찾아 능력을 사용하면서 진정으로 은하를 제패한 빌런으로 등극했는데요. 다만 뜻밖의 안드로이드가 6개의 스톤을 모으면서 한 방에 없어져 버리는 굴욕을 겪고 말았습니다. 어벤져스가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던 인피니티 워입니다. 무려 와칸다와 타이탄 행성 두 곳에서 전투가 진행되었는데요. 와칸다는 비교적 2군에 해당되는 6탄전 위주의 히어로와 빌런들이 격전을 벌였으며 타이탄 행성에서는 타노스와 아이언맨, 스트레인지 등 1군이 모여 싸웠던 맵이었습니다. 와칸다의 경우 방어막을 오픈하여 적의 침공을 허용하면서 토르가 참전하기 직전까지 궁지에 몰리던 상황이었으며 타이탄 전투 역시 타노스가 4개의 스톤을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스트레인지 역시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완다가 참전하면서 와칸다 전투는 역전되는 상황이었지만 5개의 스톤을 모은 타노스가 등장하면서 결국 패배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핑거 스냅이 시연되면서 전 우주의 생명이 초토화되는 등 어벤져스의 모든 전력이
전력이 총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대급 피해가 일어났던 전투였습니다. 인피니티 사가의 종지부를 찍은 엔드게임 최종 결전입니다.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가오갤에 등장했던 라바저스 부대, 와칸다, 아스가르드, 마법사 부대까지 모두 동원되었으며 타노스 역시 블랙오더를 비롯해 아웃라이더와 치타오리 부대까지 모두 가세했는데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던 페퍼와 전혀 전투와 인연이 없어 보였던 슈리, 가오갤에 잠깐 등장했던 하워드 덕까지 참전하는 등 조금이라도 얼굴을 비췄던 네임드급 인물들을 총망라했던 전투였습니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앤트맨과 토르, 각성한 캡틴의 활약과 완다가 타노스를 제압하면서 점점 승기를 잡는 상황이었지만 어벤져스의 화력이 대부분 지상에 몰빵되어 있는지라 타노스의 함선이 공격을 시작하자 단숨에 전세가 역전되었는데요. 다만 캡틴 마블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어벤져스가 승기를 잡으면서 여성 히어로들의 활약으로 타노스를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토니가 핑거스냅을 치는 것으로 모든 전투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토니는 사망했지만 캡틴은 과거로 돌아가 패기와 함께 새 삶을 사는 것으로 값진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엔드게임 최종 결전을 뛰어넘는 인피니티 울트론의 멀티버스 전쟁입니다. 지구를 비롯해 아스가르드와 잔다르, 에고 행성까지 은하 자체가 사라진 시점이었으며 멀티버스까지 이동하며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데요. 울트론에 대항할 팀으로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가 결성되었으며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으로 리더를 맡은 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능력이 워낙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졸라 알고리즘으로 해킹한 뒤 포켓 디멘션에 수납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전투에 승리하면서 멀티버스의 평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나타샤는 다른 멀티버스의 어벤져스에 합류하는 등 새로운 인생을 보상받았습니다. 로키 드라마에서 밝혀진 멀티버스 전쟁입니다. 31세기 과학자였던 계속 존재하는 자는 이 멀티버스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이었으며 다른 멀티버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신성한 타임라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페이즈 4의 주요 스토리는 이 멀티버스 전쟁과 정복자 캉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가장 큰 스케일로 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스케일이 큰 전투였습니다. 확실히 어벤져스 외에도 가오갤과 토르 단독 영화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코믹스의 스케일을 그대로 연출한 듯한 왓이프와 이터널스 역시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앤트맨과 왓이프2에서 또 어떤 스케일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